의원입니다. 오늘 증인 참고인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종갑 증인께서 나오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다만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또 마찬가지로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참고인 이분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고령이고 또 건강이 안 좋다 하는 건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회 청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들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의결을 해가지고 강제로 여기 출석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간사들끼리 빨리 합의하셔서 그렇게 의결을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런데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불출석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증인 채택했을 때에는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조치도 다 강구하고 계셨어야 되죠.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본인들 말만 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서른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불출석 사유서가 전부 배포돼 있죠? 불편 건강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네, 우선 우리 행정실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용 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저 말씀이 원칙론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정인으로 신청하신 분 연세가 만 89세, 우리 나이로 91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연세에 지금 나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따로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처음부터 증인을 부르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이 정도 드시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모아서 정상적인 이 거동을 하시기는 물론이고 판단 자체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정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 이 정인은 이 자리에 안 부르는 것이 이게 상황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인이 잠깐만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오셔서 만약에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를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잘못 선택한 정인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인 문제는 다시 한번 사당 간사들끼리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충분히 말씀들을 나누셨고요. 우리 이재용 의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간사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재용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얻어서 우리 간사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종이 쪽 한장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위원장으로서 본인도 좀 세우셔야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왜 지인으로 채택을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그동안의 진행 관례에 따라서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경환 의원님 아실 만큼 우리 의회 이끌어 오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정인 문제가 왜 중요하냐는 말이죠. 지금 후보자께서 자기가 은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군지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알고 그것도 모른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은사한테 부탁하긴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군지를 지금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정언을 못 듣고 도대체 누가 위장 전입을 시켜줬는지 이거는 영구 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자 측 간에 후보하고 정인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 끝에 의도적으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으로서는 당시 전입신고서를 보면은 그 당시 어떤 분으로 돼 있었는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전입을 허용했는지 등은 그런 측면으로서도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증인 채택할 때도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지영 위원님, 그냥 이렇게 물러드는 것은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간사위원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우종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해 시간 중에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각 당에서 한 분씩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인을 신청한 당에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시간은 잠깐요.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논산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우종감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동생이죠. 동생. 예. 제네바에 계시는 우종길님.
예, 제 동생입니다. 네, 우종길님이 우리 이제 외무장관, 외교장관 후보자의 딸 이현지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가 제네바 시절에 근무하던 부하 직원을 딸과 동업하도록 혹시 권유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그 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제네바에 근무하는 외교관인 사실 동생을 이 일로 부르기에 부담스러워서 형을 오시도록 그리 했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관 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창업 당시에 본인은 뉴욕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우종길님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내가 설명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장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딸이 회사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말을 언론에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 2천만 원을 출자하게 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동생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동생이 이 언론에 한 말, 내가 형님 이걸 같이 투자하는데 제가 그 강경화 후보자하고 알고 있고 또 거기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가 아는 지인과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투자하게 되고 또 동생이 언론에 밝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동생이 지인과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형이 좀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동생 사업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하게 됐고요.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와 상의된 관계는 저는 동생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는,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할 때 저희 집 식구한테 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돈을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식구한테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딸하고 같이 사업을 하니까 이런 자세한 사업 얘기는 안 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증인의 동생은 좀 더 진도가 나갔어요. 상의했고 그랬더니 딸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딸이 투자한 돈은 2천만 원은 바로 내 돈이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 후보자는 개입한 바 없다 이래 됐어요. 이제 그 증인의 그런 선의적인 해석은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동생 우종길님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후보자로부터 저는 법적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론에 나타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잘 발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명예훼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 동생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건 제가 그래도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시기 전에 네. 적어도 동생하고 통화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다가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동생은 단지 이렇게 딸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 정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장관 후보자하고 협의는 했다, 그 말씀이네요? 그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통지했다든지 상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었습니까?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나는 고발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기 의원입니다. 그 동생이
그 사업 투자 좀 지원해달라고 했을 적에 예. 그것이 주류 수입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동생의 부탁이긴 하겠지만 현재 공무원이 주류 수입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윤리상 적절합니까? 그건 제가 아니 본인의 윤리 기준상 공무원이 다른 영리 활동을 못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항목이 주류 수입 사업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증인의 어떤 윤리 기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동생이 그냥 도와달라 별 생각 없이.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이시니까 예. 동생이 도와달라 했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 이제 수를 들여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 현재 공무원으로서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실정법에 어긋나서 처벌을 받으셔야죠. 예. 도덕적 기준으로 이것이 부합하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그거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까지 저한테 물으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이 출자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당사자가 거기다 2천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데 본인한테 물어볼 말이 아니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본인이 현재 공무원 거기에 출자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윤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 때문에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고 윤리적 기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동생하고 다시 상의해서 출자를 회수하든지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윤리적인 그런 저기까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답변하기는 그렇다 이거는? 그거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이게 제가 동생의 윤리 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증인의 윤리 기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할 사안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그 현재 그때 투자하신 투자금이 그리고 이제 해서 포주 인터내셔널 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자금이 이제 법인 통장에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예. 그것이 이현재 개인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법인 자금이 개인 통장으로 가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실적법상은 사실 횡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법인이란 공식적인 그 법인 자금으로 관리 안 되고 개인의 통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동생한테 듣기로 사업을 하려다가 바로 사업이 실행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법인 통장을 만들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이 동의하에 이렇게 관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법인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투자금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법인 통장에 가 있어야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죠?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증인께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법인인데 물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 법인에 투자한 그 자금을 개인이 따로 개인 통장을 관리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포드 인터내셔널 설립하고 이후에 사업이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거는 경영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돈만 투자했기 때문에 모른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고요. 예. 나중에 동생한테 그냥 사업이 진행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의 소재지가 그 증인이 있는 논산에 있는 그 창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창고는 이거를 일단 법인 사무실로 이렇게 하자고 동생이 제안했습니까? 그 사항은 이제 당초에 그 서울 주소를 했다가 주류 수입 면허를 받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렇다고 동생이 창고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형 그쪽에 혹시 창고를 좀 저렴하게 구할 데가 있냐 저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제 고향 후배가 가지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배한테 부탁해서 제가 소개만 해줬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증인은 모르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깊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걸 투자하고 그 돈이 지금 어떻게 관리된 데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나중에 없어져도 상관없습니까? 예, 저는 동생한테 그냥 준다 생각했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 없다 이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원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즈 인터내셔널 슬립에 관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즈 인터내셔널 슬립 과정에서 후보자의 지금 장녀가 2천만 원 출자했고, 또 후보자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인권 보고관을 재직 시에 지금 동생인 우종길 씨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우종갑 정인께서 2천만 원 이렇게 출자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의아한 것이 후보자가 이 포즈 인터내셔널 회사 자격 관련해서 개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정원이 후보자와 우종길 씨가 사전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후보자가 딸의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금 저희 판단하기엔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것은 분명히 회사 창업에 개입을 했고, 또한 부하 직원이었던 우종길 씨가 이 회사에 어떤 뭔가 같이 출자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런 정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은 제가 이현지 씨 출자금에 대한 상황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래도 설립 과정에서부터 이 정인께서도 그러한 설립 과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동생한테 얘기만 들었고, 동생 대신해서 서류만 이렇게 전달해줬지,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단지 동생이 먼저 현지 씨한테 이제 유학을 끝나고 오는데 제안을 했고 그랬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현실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현지 씨한테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의 동생인 우종길 씨도 예. 강경화 후보자와 이러한 회사 설립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딸하고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려드렸다고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출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고위공직자가, 자기 자녀하고, 지인이 돈을 출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은 지금 이제 본래 스위스로부터 주류나 치즈 이런 거 수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애초대로 사업 계획이 추진됐다면은, 고위공직자 자녀가 지인들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됐다. 이러면은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동생분이 그 사업을 구상을 생각했을 때는 딸보다는 강경화 우리 후보자가 제네바에서도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스위스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테니 수입해서 장사를 하면은 좀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석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오늘 모시고 우리 정의를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생 생각을 정확히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국내에서 고위공직에 있는 국토부 장관 아들이 부동산 업자한테 출자를 돈을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사업을 한다.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인들한테 정인을 모시고 그 점을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점에서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공직자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공직자의 자기관리 관련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 외교부 장관에 취임했는데 자기 자녀가 지인이 무슨 투자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 이랬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셨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후보자도 아니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은
외교 장관을 했을 때도 당연히 자기 자녀가 경제적인 객체 하나의 주체로서 지인한테 돈 출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하고는 관련이 된다.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정인이 답을 하기보다는 공직자가 사실은 답을 해야 될 그 사안인데, 지금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강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참 우리 경 높은 우리 외통위가 좀 조금 나가볼 때는 이거 도저히 이거 옆에서 듣기가 참 민망스럽구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공직자의 자제는 사포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권력하고 그 공직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정자에 지나지 않고 이 외교부장관 되기 전 훨씬 전에 저희 자제가 사업하겠다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도저히 나가 상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럼 공직의 자제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까?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게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업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국민이 좀 듣고 있을 텐데 공직자 자녀들 이거 다 들으면 이거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제 동생 보고 그냥 돈을 줬다 하지만 동생으로부터는 이제 자초지종 왜 그런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납득을 했기 때문에 동생 도와주려고 돈을 준 것 아니겠어요? 예, 증인으로서도 그 큰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한다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사업을 해서 그래도 그 기업을 하는 거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내겠다는 건지 이게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됐을 때 투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동생한테 뭘 들은 거예요? 예? 동생이 이제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이런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이런 수입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수입업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데 네. 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네. 계속 하다가 작년에 제가 딸 졸업식 때문에 동생 집에 갔는데 예. 그때 이제 작년 5월 달일 겁니다. 현지 씨가 유학 가 있을 때부터 동생이랑 가족처럼 잘 지냈는데 예. 그 친구가 하는 주류가 있는데 그거를 조그맣게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형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현지 씨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형도 같이 좀 투자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냥 단지 투자를 한 것뿐이고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만 들었습니다. 이 주류 수입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의 이 주체,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발상을 하고 제안을 한 사람이 정인의 동생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딸은 그냥 투자만 한 거네? 저 강경화 지금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금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를 같이 협의를 해서 1인 단독 대표이사입니다. 현지 씨가 사업을 하기로 하고 아이템을 남겨놓은 그러니까 따님께서 지금 대표이사라며요. 예. 예? 그러면 그 따님이 경영을 하시는 거지. 예. 예. 따님이 이런 사업을 할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개인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사업을 해본 경력도 없고, 예? 거기 미국서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스위스 엄마 따라가서 거기서 또 공부하다가 무슨 직장 생활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경력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그 회사를 맡아가지고 경영을 한다? 그 엄마가 그냥 투자를 하는데 엄마가 UN 직원이고 그래서 또 엄마 이름으로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따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딸이 그걸 저는 사업을 하려고 같이 달라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글쎄, 그 저는 뭐 그런 사업을 의원님 이해하시고 안 하시고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이 좀 납득하고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게 이해가 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 딸은 전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경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따님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엄마인 지금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거다. 그 이제 후배 그 부하 직원이 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따님 명의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바로 장관 후보자 거기도 또 유엔 공직자고 그러니 내 사업을 내 이름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 하니 서로 그냥 그 따님 이름을 빌리자 이렇게 여기 장관 후보자하고 묵계가 돼가지고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결국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 누가 경영할 사람이 제대로 나서질 않기 때문에 이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 회사 설립해놓고.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지금 납득할 수가 아까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금 증인으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뭐 돌아가는 게 뭐 1년 동안 지금 공전하고 있는 그런 것도 나는 모른다.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예,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은 그 다음에. 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 증인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자본금이 8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8천만 원 중에서 지금 증인의 형님이 4천만 원, 동생이 예. 4천만 원, 그리고 증인께서 2천만 원 투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후보자의 따님은 2천만 원 투자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8천만 원 중에 6천만 원은 증인의 형제분이 하신 거고, 예, 후보자의 따님은 2천만 원 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 회사는 자본 구조로 볼 때, 예, 따님의 회사라기보다는 우리 우씨 형제의 지분이 3배나 많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따님이 이 사업을 결정해서 2천만 원을 줄 때 나이가 32입니다. 그리고 뭐 공개적인 장소에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아직 미혼의 상태였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32살 먹은 따님이 2천만 원만 투자해서 제가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가 그 2천만 원을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것이 단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2천만 원이 증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후보자의 해명한 것을 쭉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2천만 원이 증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꼭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요. 더 이상 논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 의원의 품격으로 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정인 신문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후보자의 딸이, 주도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빌어서, 정인 형제에게 돈을 투자해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정인 형제들이 주류 사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각각 직장이 있어서 헐입장이 못 되니까, 또 그 딸하고 잘 아니까, 잘 아는 척고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머니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억지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정인이 들어볼 때 예, 지금 차라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의원님께서 또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업도 한 번도 안 해보고 30 몇 살밖에 안 먹은 딸이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되겠냐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그 청문회를 상상으로 하시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더구나 지금 30대 처음 세상 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업가들에게는 또 굉장히 또 그게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문제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계기로 문제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정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여기를 제가 왜 불러왔는지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생각에 이 문제 이런 정도로 증인심은 마치고, 예. 예, 김경엽 의원입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에 이것이 위장회사다 이런 좀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유령회사라고, 예, 이런 보도가 좀 있어서, 근데 작년 6월 달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정길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업의 콘셉트는 내 거다. 콘셉트 자체를 내가 제안한 것은 분명하다. 아주 친한 멕시코 친구가 멕시코에서 메스칼이라는 술을 한다. 이 친구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는 술이라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내가 유엔에 근무하고 공무원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이때 이제 이 후보자의 장녀가 우연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서 그럼 잘 됐다.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회사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 보니까 이 사업 얘기를 할 때에 후보자는 제네바에 있었던 게 아니라 보니까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시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에 사업에 시작한 내용을 사실 보면은 물론 멀리 있다고 그래서 개입은 안 할 일은 없는데 상황 자체가 이미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후보자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장녀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렇게 같이 친하게 있다가 귀국하기 전에 이 사업 컨셉을 제안을 받았던 것이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봤을 때는 유령 회사다 이렇게 보긴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사업이 혹시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사업 수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했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선생한테. 예. 그러니까 당초에 설립을 유령회사로 해서 설립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샘플까지 몇 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우리 증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다. 자, 그러면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종이 쪽 한장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위원장으로서 본인도 좀 세우셔야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그동안의 진행 관례에 따라서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경환 의원님 아실 만큼 우리 의회 이끌어 오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정인 문제가 왜 중요하냐는 말이죠. 지금 후보자께서 자기가 은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군지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그것도 모른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은사한테 부탁하긴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군지를 지금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정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증언을 못 듣고 도대체 누가 위장 전입을 시켜줬는지 이거는 연구 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하고 후보자 측 간에 후보하고 증인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 끝에 의도적으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불러주셔야 그때입니다. 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으로서는 당시 전입 신고서를 보면은 그 당시 어떤 분으로 돼 있었는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전입을 허용했는지 등은 그런 측면으로서도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증인 채택할 때도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지영 위원님, 그냥 이렇게 물러드는 것은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가 제네바 시절에 근무하던 부하 직원을 딸과 동업하도록 혹시 권유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그 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제네바에 근무하는 외교관인 사실 동생을 이 일로 부르기에 부담스러워서 형을 오시도록 그리 했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관 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창업 당시에 본인은 뉴욕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우종길님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내가 설명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장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딸이 회사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말을 언론에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 2천만 원을 출자하게 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동생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동생이 이 언론에 한 말, 내가 형님 이걸 같이 투자하는데 제가 그 강경화 후보자하고 알고 있고 또 거기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가 아는 지인과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투자하게 되고 또 동생이 언론에 밝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동생이 지인과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형이 좀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동생 사업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하게 됐고요.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와 상의된 관계는 저는 동생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원론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는,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할 때 저희 집 식구한테 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우리 간사위원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우종갑.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해 시간 중에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정의신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각 당에서 한 분씩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인을 신청한 당에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시간은 예. 잠깐요.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논산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우종감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동생이죠. 동생. 예, 제네바에 계시는 우종길님. 예, 제 동생입니다. 네, 우종길님이 우리 이제 외교장관 후보자의 딸 이현지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의원입니다. 오늘 증인 참고인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종갑 증인께서 나오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다만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또 마찬가지로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참고인 이분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고령이고 또 건강이 안 좋다 하는 건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회 청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들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의결을 해가지고 강제로 여기 출석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간사들끼리 빨리 합의하셔서 그렇게 의결을 좀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런데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불출석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증인 채택했을 때에는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조치도 다 강구하고 계셨어야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본인들 말만 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서른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불출석 사유서가 전부 배포돼 있죠? 불편 건강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네, 우선 우리 행정실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용 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저 말씀이 원칙 논의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정인으로 신청하신 분 연세가 만 89세, 우리 나이로 91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연세에 지금 나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정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따로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정인을 부르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이 정도 드시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모아서 정상적인 이 거동을 하시기는 물론이고 판단 자체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정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서 이 정인은 이 자리에 안 부르는 것이 이게 상황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인이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오셔서 만약에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를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잘못 선택한 정인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인 문제는 다시 한번 이 사당 간사들끼리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충분히 말씀들을 나누셨고요. 우리 이주영 의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간사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주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얻어서 우리 간사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